안녕하세요. 고민아침마입니다. 진짜 먼저 한숨부터 나와버리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거의 울먹이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죽고 싶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죽고 싶다는 말. 본인 상황이 어차피 빚을 진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고 싶다는 말이 자기 목숨이 그 정도의 돈 값어치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솔직히 한편으로 이해 가요. 왜? 저도 이전에 그렇게 빚을 많이 좀 져보고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 말 하면 더 싫어. 왜? 그리고 나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또 내 딴에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어머나 또 그렇게 죽어도 못 갚을 것 같은 그런 빚들을 갚아나가면서 다시 또 행복을 찾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그게 정말 멍청한 생각이다. 단순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죽고 싶다는 말하는 분들 보면 예쁜 말보다 강하게 좀 저는 매질을 좀 합니다. 자, 일단 이분 사연을 좀 볼게요.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부 6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연봉이 3,500만 원이요. 보니까 카드론, 저축은행, 햇살론이긴 하지만 또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 대출이 문제가 있죠.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이 총 해서 3,710만 원. 연봉이 3,500. 연봉 대비 100%가 조금 넘죠. 세상에 3,700만 원 갖고 죽고 싶다고 하니까 더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 나이가 28세. 이제 사회 초년생이에요. 초년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빚을 지게 됐느냐? 너무나도 뻔해요.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 이 중에서도 사설 토토. 주변에서 알려줬겠죠. 예전에 저도 이걸 잠깐 해보긴 했지만 아니다, 저는 이걸로 돈 벌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얼른 하고 끊었는데, 이 빚들이 온전히 다 이 사설 토토 이것 때문에 진 빚이에요. 더 이상 이제 빚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분이 이제서야 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이걸 갚아 나가려고, 연봉이 3,500이면 제 생각에 한 달에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게 한 250이 될까요? 그 정도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250이면 적은 돈은 아니야. 28살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혼자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닌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 대출 7건. 그러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출 건수가 많아버리니까 납입 금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이 상황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정말 미치겠어, 죽고 싶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출이 전부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다 발생이 됐어요. 최근 대출이다. 최근 대출이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급격하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이렇게 쭉쭉 빠집니다. 쭉쭉 떨어져요. 나이스 687, KC 602. 그것도 사회초년생은 일반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금융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에 비해서 똑같은 대출을 똑같은 금액으로 받아도 하락하는 신용점수가 더 큽니다. 왜? 금융 경력이 짧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하락해요.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이 카드론 저축은행 출근해요. 현금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니
신용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일단 이 신용점수 가지고는 제가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보면은 뭔가 꼭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왜? 부채 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처방을 드린 게 있어요. 바로 햇살론 15를 먼저 알아보세요. 햇살론 15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죠. 저희 상담사들이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어플에서 햇살론 15 조회를 하면 가능한 은행이 떴다. 그럼 해당 은행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알아서.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대출이 나온다. 대출이 나오면 가장 첫 번째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현금 서비스 상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라 이거예요. 보통 15 나오면 700이 나오잖아요. 700. 그러면 대출 건수를 줄여라. 건수 중에서도 저축은행 건을 먼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용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저축은행 이거 상환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남잖아요. 얼마요? 이렇게 하면 450에 딱 500이네. 한 200 남아. 그러면 200 가지고 이 중에서 납입하는데 가장 금액이 큰 거,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 걔를 200만 원 상환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납입 금액이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단 생활의 부담을 줄여야 돼. 이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돼. 이렇게 해서 햇살론 15가 되면 이 방식대로 상환을 하고, 만약에 신용이 안 좋아서 어쨌든 간에 햇살론 15가 안 된다. 그러면 최저 신용 특례라는 특례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많이 안 나와요. 뭐 제가 알기로 2, 300인가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걸 신청하세요. 왜냐면은 햇살론 15가 안 돼야지 이걸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자기.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건 뭐, 자호가 1번이 1번, 현금 서비스는. 왜? 더 이상 대출을 안 받아야 돼.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니까. 현금 서비스 일단 상환하고, 혹시라도 뭐 좀 여유가 생기면 뭐 저축은행이든 뭐든 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납입하는데 부담스러운 거 일부라도 상환을 하세요. 납입 금액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생활에 부담이 덜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재직기간이 6개월이니까 이 상황에서 6개월 더 버티세요. 플러스 6개월. 그럼 재직 1년이 되잖아요. 1년이 되면 얘네들을 이제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뭐 전액은 안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좀 멀리 보셔야 돼. 6개월 뒤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것마저도 안 된다. 그럼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은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본인 힘으로 이거 없애는 수밖에 없어. 없애고 이걸 6개월, 1년 그러니까 재직 1년 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저금리 대안을 이용하자는 거죠. 현금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해야지 어찌됐든 더 이상 신용 점수가 하락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분한테 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바로 이 처방밖에 없어요. 지금 이 도박으로 인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 왜?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또 돌아오잖아요. 이 사설 토토가 징그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겨울에는 농구, 야구, 해축이라 해가지고 해축구. 이제 봄 되면 또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걸로 빠져들게 돼요. 도박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저도 이거 해봐서 안다고. 절대 돈을 따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재미로 한두 번 해볼 수 있어요. 대신 사설 말고 우리 배트맨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10만 원이잖아요. 경험상 한두 번 해볼 수 있어요. 저는 해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지 이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구나,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야 다음부터 안 하니까.
그거 외에는 손도 대려고 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그 당시에 주변에 이거 했던 분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단 한 명도 그걸로 도문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더 큰 도박에 빠진 사람도, 더 큰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만큼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도박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거 큰맘 먹고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최후가 제가 잘 압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대출 이빨 다 받아요. 다. 여기저기서 받을 수 있는 곳 없는 곳 다 받아요. 무조건. 그래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가족이고 지인이고 간에 거짓말 풉니다. 거짓말로 돈 빌려달라고. 더 이상 거기까지 안 되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 내가 미친놈이구나.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거죠. 만에 하나 내가 대출 여기저기서 받을 만큼 다 받았어. 연봉이 3,500인데 대출 여기저기 대박이 한 8천만 원 받았어. 진짜 잘 받아가지고 8천까지 받았어. 근데 다행히 가족이나 지인한테 빌린 돈 없어. 그럼 이분들은 봐봐요. 8천 빌렸으면 아니 말로 국가에서 구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개인 회생이든 신용회복이든 간에 이런 걸 신청할 수는 있어. 근데 가족이든 지인한테 빌려봐봐. 그럼 그분들 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랑까지 이른다니까. 사랑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박으로 좌우간 성공한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고 성공했다고 들어본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뭐 나이 먹은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사실이란 거예요. 이미 자신이 이 도박 때문에 빚을 지기 시작했다.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상관없어요. 빚을 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 나는 도박에 빠졌구나. 더 많은 빚을 지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끊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진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나중에. 꼭 참고하시고 제 말 진짜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